자,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그 HTML5 가지고서 전반적인 어떤 모습만 가지고 얘기했죠. 그리고 조금 더 하려고 뭐 문자, 기호, 심볼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 바로 전까지 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우리 그 웹페이지를 모양을 조금 더 갖추는 모습으로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 그러고 요 제 그 줌에 대한 거는 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계속 동일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 적어 놓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시고 확인해서 공지사항에서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다 보게 되면 기호라고 하는 거를 다뤄야 될 때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따옴표를 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앵글 브래켓을 넣어야 된다든지 할 경우들도 있죠. 또는 수학적인 어떤 이제 그 수식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라든지 아니면 수식에서 사용되는 어떤 이 그 기호들, 심볼들을 사용해야 될 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심볼들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 그 삽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이 위와 같이 생긴 심볼, 앵글 브래켓이라고 얘기하는 거 또는 이런 것들은 아예 저희 이 리저브드 워드라고 또그 캐릭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예약 심볼이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이그 그냥 개별적으로 사용이 할 수가 없죠. 이제 직접 사용이 곤란하다. 이제. 왜냐하면 리저브 캐릭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마음대로 음성은 좀 다 꺼주세요. 자, 그래서 이 유라 같은 기능들에 대한 것들은 쓸 수 없을 뿐더러 또는 또 키보드에 없는 이제 그 기호들이 있죠. 없는 기호.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로 이 무한대에 대한 표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특별하게 이제 없을 테고 또 하나가 우리가 뭐 나누기 표시와 같은 것도 없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 웹페이지를 만들면서 추가해서 넣어야 될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다루는 거 방식이 이 코드 값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아예 이런 것들은 심볼 이름화돼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가 코드 값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 근데 코드 값을 그냥 덜렁 집어넣으면 이게 뭔지 이 구분이 안 되죠. 그냥 숫자 값인지 코드에 대한 건지 모르니까 앞에 이와 같이 파운드 기호를 집어넣어라. 라죠. 우리는 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파운드 기호 앞에 다시 앰퍼센드를 넣어서 이렇게 코드 값을 나타내도록 하고 이걸로서의 제 그 기호를 대신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분명하게 표시되겠지만 나중에 이 웹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수정했을 때 그게 코드 값만 보고 아 이게 무슨 기호였지라고 하는 거를 이 커멘트가 안 달려 있으면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 유지의 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엔티티라고 하는 걸 대신 쓰도록 해. 그래서 엔티티 값을 집어넣어도 된다 하죠. 단 여기다가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앞에다가는 앰퍼센드를 넣어라 이거죠. 그래서 코드 값 파운드 앞에다가 다음에다 코드 값을 넣든지 아니면 엔티티 값을 엔티티라고 하는 기호 값 또는 이름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제. 자, 그래서 이 문자 중에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보자 이거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엔티티라고 하는 건 어떤 이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코드는 어떤 값으로 돼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코드는 아스키 코드인데 이 아스키 코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돼 있다. 자, 이렇게 생긴 쿼테이션 마크에 해당되는 걸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 쿼테이션 마크 여기에 이거를 앰퍼센트 앞에다가 QUOT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 쿼테이션의 제 네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하나의 이 그 기호를 집어넣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렇게 코드값으로 집어넣게 되면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께서 쓰시면 되겠죠. 나는 코드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뭐 그 이렇게 앵글 브래켓 여는 거 닫는 거 이렇게 생긴 것들 또는 이 그 부등호 방향 부등식의 부등호에 대한 걸로 쓰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수식을 표현할 때 써야 된다든지 한다면 그것이 마치 이 그 하나의 이 그 이제 우리가 HTML의 마크업 언어의 기본으로 쓰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컴파일이 안 또는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대신했을 적에는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 less than이라고 하는 거에 LT라고 하는 걸로 써라. 그리고 쿼테이션 세미콜론으로 끝나라. 자, 이것도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60이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대신 다 알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greater than이라고 하는 걸로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GT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걸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유지보수 해주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거는 62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스페이스 빈칸을 집어넣어야 될 때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호 앰퍼센트 같은 기호도 필요하다면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걸 집어넣을 때는 AMP라고 하는 이 엔티티 이름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실체에 해당되는 이름. 또는 이건 38번이라고 돼 있대요.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몇 가지만 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이런 것들 무한대 값. 이거는 인피니티라니까 INFIN이라고 하는 인피니트라고 하는 값을 이름으로 대신 쓰면 되겠고 요거의 코드 값은 네 자리로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하나 화면에다가 웹페이지에다 띄우려고 한다 하죠. 그래서 10 나누기 는 5라고 하는 한 줄이 나오게 하려고 하고 웹페이지에 또 그다음에 여기 빈칸이 두 개가 들어가고 less than 그다음 빈칸이 들어가고 여기다가 3 이런 제 그것도 이 표현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는 이 따옴표를 쓰고 오늘 하루. 자,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의 일부분이 나오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기호를 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여기서 이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조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작성할 필요는 없고 몸체 부분, 바디 부분에 대한 거, 타이틀 부분에 대한 거, 다 헤드 부분 다 빼고 그리고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자,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얘기하죠. 그럼 여기는 10 나누기 2니까 10이라고 하는 거는 10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게 키보드에 없죠. 따라서 이거를 심볼로 찾아줘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안 썼는데 심볼로 나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디바이드라고 돼 있고 코드 값은 247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코드 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거 그대로 집어넣죠. 10 다음에 여기다가 247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2. 이 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키보드에 그대로 쓰이는 거고 리저브드 캐릭터로 돼 있지 않죠. 예약 캐릭터로 심볼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냥 쓰면 되고 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 다음 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엔터키라고 하는 걸로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스나 그 에디터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돼 있죠. BR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이 하나의 명령어 태그 명령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공간이 두 개, 스페이스가 두 개, 그 다음에 less than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다음 줄로 나타날 테고 이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거 이것도 안 썼네요 제가. 그래서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거 그 값은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NBSP라고 써도 되고 엔티티로 또는 이제 16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칸을 뜰 거니까 이 다음에 두 칸 띄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두 번 써주면 되겠다. NBSP. 이게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또 외울 수도 없고 그냥 금방 잊어버릴 테니까. 그 다음에 less than 그리고 이걸 쓰면 되겠다. LT라고 하는 걸 쓰던지 아니면 60을 쓰던지. 나머지는 똑같은 거 이거 써주면 될 거고 3이라고 하는 거 쓰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NBSP, NBSP 그 다음에 3 그리고 다음 줄 떨어져야 되니까 브레이크문 이렇게 써줍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쿼테이션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쿼테이션 마크를 강제로 넣어줘야지. 내가 그냥 쿼테이션 마크를 집어넣으면은 우리 이 마크업 언어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의 속성 값을 집어넣을 적에 쿼테이션 마크 안에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그거하고의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 해당되는 거를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34로 써도 되겠다. 근데 만약 안 하면 이렇게 쓰는 것이 유지보수하기 조금 더 쉽겠죠. 외우기가 쉬우니까. 쿼테이션 그다음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고 다시 쿼테이션 또는 34라고 하는 값을 써도 큰 문제 없이 동일한 거다. 이거나 이거나 동일한 거다.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말이 여기 브레이크문은 쓸 필요 없죠. 제일 마지막 문장이니까 따라서 바디에 끝나는 엔드 바디 이렇게 해서 맨 아래는 슬래시 HTML 이렇게 들어갈 거다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태그문에서는 명령문에서는 항상 앵글 브래켓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기호로서의 그 기능을 추가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때 쓸 때는 엔티티나 아니면 코드 값을 넣어줘라. 자,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다 이죠. 당연히 외우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책을 보면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 이미지를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웹페이지가 이 그전에 그 우리가 썼던 뭐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줬던 것들이 많죠. 천리안이라고 한때 있었죠. 뭐 그런 이제 그 정보들을 주고 뭐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문자 위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웹페이지 www라고 하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걸로 가면서 이미지가 되면서 이 훨씬 더 시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인 이미지 조작에 대한 것들은 쓸 수 있게 돼 있다. 이제 그 쓴다는 것이 삽입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와 같은 이 모자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툴이 나왔을 때 월드와이드앱 나왔을 때 이미지가 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점점점 그게 이제 퇴색해 들어가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접하다 보니까 이제 식상해져서 거기다 동영상을 집어넣고 또 동영상에도 여러 가지 모자이크 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미지다 그러면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조작하실 수 있게 만들기도 하죠. 자, 이미지 삽입하기의 태그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의 첫 글자 이미지 img라고 하는 걸 쓴다 하죠. 이건 형태가 명령어 형태가 그다음에 이미지가 있는 어떤 이 URL을 써주게 되죠. 그래서 URL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파일의 위치다는 걸로 봐도 되고 URL이니까 HTTP 뭐 해가지고 어떤 사이트에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 그 폴더까지 또는 파일 이름까지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미지 파일의 URL.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 그 예를 들어서 이게 토끼 그림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토끼 그림에 해당되는 이미지였는데 이 토끼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찾으니까 없어요. 내 파일에 또는 내 저희 그 폴더에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고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없네요라고 하는 거 아니면 토끼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라고 하는 메시지라도 내보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때 없을 경우에 대신 나타낸다 해서 alternative에서 ALT라고 하고 대신 이미지가 없으니까 뭔가 메시지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걸 문자로 나타내 줍니다. 자, 이건 저번 때 간단하게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속성 값을 얘기하면서 좀 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무한히 다 크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이 웹브라우저의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또는 작게 크게 이렇게 그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 이미지는 크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작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폭과 이 그 길이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내게 되겠죠. 여기는 이미지 폭에 대한 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주면 되겠다. 물론 여기 따옴표 안에다 안 넣으셔도 돼요. 이것도 여기에 도트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크기를 나타내는 정보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길이, height, 이미지에 해당되는 높이 또는 길이 이렇게 그래서 전체 이미지 삽입에 해당되는 거를 나타낼 수 있겠다. 저 자기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다. 이제 여기 홈페이지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여기에 이렇게 그 여기 사진이 하나 들어갔다 하죠. 여기서. 그래서 이쪽이 한 150개 해당되는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 높이는 한 200개 픽셀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하죠. 근데 만약에 요 그림이 이게 이미지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My picture 좀 JPG라고 되는 걸로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있는데 요게 파일을 갖다 정리하다가 잘못해서 이게 삭제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요만한 크기에 해당되는 거는 덜렁 뜨긴 뜨는데 대신 글씨가 나오게 해야 되겠죠. 내 사진 나왔다는 어떤 메시지 정도는 보내주는 것이 이 그 받은 사람 입장에서 통신상의 오류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지 황당하게 기다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메시지에 해당되는 게 이미지가 나오든지 메시지가 뜨든지 이렇게 해줘라 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걸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그 홈페이지 또는 웹페이지를 만들 구축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저 그림이죠. 우리 HTML5로 하기 때문에 HTML5에는 항상 이걸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document type. DOC 타입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를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되고 대소문자 섞어 써도 되고 전혀 문제는 없다. 그냥 많은 저희 그 책들이 대문자로 시작됐고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대문자로 많이 태그의 어떤 저희 그 캐릭터를 또는 그 명령어를 대문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대문자로 많이 여기에 표현하게 된다. 자, 여기도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된다. 이제 태그, 캐릭터 또는 명령어들. 자, 여기는 헤드 부분과 그 다음에 바디 부분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헤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아까 몇 가지 뭐지 수식 일부분에 나타내듯이 바디 부분이 들어가죠. 자, 바디 부분. 그래서 이런 바디 부분이 들어가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맨 마지막에 끝에 HTML을 end HTML에서 슬래시 HTML이라는 걸로 나타내는 걸로 한번 표현해 보자. 자, 헤드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뭔가 저그 여기 로고가 나타날 테고 이미지라고 하는 걸로 쓰고 여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타이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타이틀에 대한 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거는 다 해봤어요. 여기 물문 내 사진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면 플래시 타이틀. 자, 여기서 사용되는 문자 열들이 있죠. 유니코드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유니코드 8번 8비트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거 안 하더라도 당연히 유니코드를 쓰기 때문에 메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태그 안 써더라도 기본적으로 캐릭터 셋은 UTF-8이에요. 그래서 이 유니코드 또는 유니코드 트랜스포메이션 폼 그래서 8비트짜리로 쓴다. 이건 생략해도 이건 디폴트로 다 잡힌다. 기본적으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다가 이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기다 저기 뭔가 타이틀 한번 잡아보자 하죠. 그래서 내 사진 임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잡아줬으니까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제목. 제목에 대한 거는 좀 글씨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크기가 이 1부터 시작해가지고 6까지 돼 있는데 3번을 보통 많이 쓰고 1이 제일 크거래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크기로 한번 해보자. 헤드에 3번 크기가 그리고 조금 4번은 그보다 조금 더 작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여기에 내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줄을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자, 이것도 중간에 이렇게 이 가운데 정렬되는 건 아니고 이 왼쪽에 정렬되죠. 그래서 여기다 줄을 한번 그어보죠. 줄을 걷는다면 HR이라고 해서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걸로. 저는 요거만 나타나는 걸로 하죠. 나머지 뭐 다 빼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기 위해서 이걸 쓰기요. img 이미지. 그리고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면 되겠죠. 내 사진이 있는 위치, 예를 들어서 내 사진에 있는 거는 C 밑에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제가 지금 이었던 것처럼 미디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my picture.jpg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명인데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때 URL이라고 얘기해 드려요. 이미지 파일의 URL.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파일의 위치, 음성 좀 다 꺼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보편화시킨,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게 되면 HTTP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FTP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빠졌지만 그냥 미디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이 JPG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와 같은 이제 그 파일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파일이 없으면 아 이거는 내 얼굴이 여기 나올 거였는데 안 나왔다. 내 얼굴이었음 안 나옴 이렇게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뭐 그러면 내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지 물자로 나오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폭과 이 길이에 대한 거 또는 높이에 대한 것만 정해주면 되겠다. 기본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으니까 150. 그 다음에 폭은 150, 길이 20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로써 이제 요거 하나 얘기하기 위해서 예, 앞뒤에다가 몇 가지 좀 더 추가해 가지고 얘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하나의 이 이미지만 덜렁 뜨는 걸로 끝이죠. 여기다가 뭐 마우스 갖다 댄다 해서 무슨 조작이 된다든지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미지를 웹브라우저 통해서 볼 수 있다. 또는 볼 수 있도록 이 환경을 구축해 놨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그 웹페이지를 작성하다 보게 되면 항목들을 쭉 나열할 경우들이 있겠죠. 예를 든다면 이제 그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뭐 1, 2, 3, 4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 자료를 갖다가 목록을 나타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순서와 관계없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영어로 블렛 뭐 총알구멍이다라고 얘기하듯이 얘기하는데 이, 그런 형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형태를 순서대로 한다면 1, 2, 3 이런 식의 어떤 목록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로마자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이런 식의 소문자를 가지고 로마자의 어떤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 또는 대문자의 A, B, C, D와 같이 이렇게 이 목록들에 대한 걸 나타낼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모습들은 다 뭐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순서가 정해진 경우 이렇게 1, 2, 3과 같이 이 단계별로 쓰게 만들어지는 거죠. 뭐 스텝 1, 스텝 2, 스텝 3처럼 되는 거고 이거는 순서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먼저 하던 여기 있는 걸 먼저 하던 아무 문제 없이 목록을 나열할 적에는 이렇게 이 그 총알구멍과 같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나열했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리스트 항목들을 갖다가 나열하자. 그래서 항목 나열에 대한 방법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이 웹페이지를 다룰 적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공해 줬다. 물론 거기에 항목들의 모습을 조금 더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여긴 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돼 있었는데 이 앞에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거를 여기 앞에는 사진으로 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 동물들에 대한 어떤 동물원이다 그러면 이걸 동물 이름, 동물의 모습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의 그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와 같이 이 한글이 안 나왔는데 한글을 나타내게 한다든지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가서 하냐?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데 가서 이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어떤 형태를 구축해 봐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할 거는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리스트 그러면 이런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겠다. 순서가 고려할 필요 없는 경우, 순서를 꼭 고려해야 되는 경우. 근데 여기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게 되죠. 하나가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 이걸 오더드 리스트다. 그다음 순서가 필요 없는 경우죠. 이렇게 이 총알 구멍과 같은 걸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걸 unordered list. 자, 이거는 오더드 리스트에 이 그 태그는 이렇게 붙이면 될 거다라고 해서 OL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아 그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나오겠죠. 그 리스트 항목은 어떻게 될 건지 조금 이따 얘기하더라고. 이 사이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끝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슬래시 OL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이 항목이 이와 같이 동그라미 표시로 총알 구멍과 같은 걸로만 표시되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UL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해라. Unordered list라고 하는 걸로. 여기도 UL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하다 보게 되면 정의를 내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이런 경우를 뭐 카톨릭 대학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창세기, 창세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게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의 이 정의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거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는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뭐 저그 이 요한 복음이 들어갔다. 뭐 하여튼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면 여기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그래서 여기도 설명이 들어가는 거. 이것도 뭐 정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 들어갈 수 있는 제목과 그다음에 설명에 해당한 걸로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제 그 표현해야 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것도 하나의 목록으로 본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체적으로 목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definition list다. 여기 정의라고 하는 거는 definition이죠. 그래서 definition list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자, 이건 왜 여기다가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 하나의 항목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걸로서 DL이라고 하는 이 태그부터 시작해서 이 태그 사이까지 and 태그까지 and DL까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항목들, 여기 항목들. 그래서 항목 단위에 대한 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 항목 단위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태그가 뭐가 되냐면 li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리스트라고 하는 태그라고 하는 걸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li 태그로부터 시작해서 슬래시 li 태그까지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거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li 태그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순서가 없는 언어드 리스트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다 동그라미로만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숫자로 이렇게 알파벳 숫자 알파벳이 아니라 로마 제그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저희 그 이런 로마 그 어떤 로마 숫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이태릭 숫자 같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 이거죠. 또는 이 그냥 일반적인 이그 알파벳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이런 순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순서인데 여기에 대한 이 그 순서명에 대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타입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이용한다. 여기는 속성이 따로 필요 없겠죠. 그냥 다 동그라미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타입이라고 하면서 아 이건 숫자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이렇게 쓰면 아 이건 숫자로 타입이 들어가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좀 이따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도록 하고. 요거는 1, 2, 3, 4인데 대문자 I로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타입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로마자의 그 숫자로서의 이 I자 하나만 넣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LI라고 하는 이런 이 항목 단위가 들어갈 때마다 1, 2, 3, 4가 들어가는데 자동적으로 1 다음에 I자 2개 들어간 거, I자 3개 들어간 거, 그 다음에 4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건 뭐라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타입의 소문자 I라고 쓰면 되겠고 이거는 타입의 A라고 쓰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걸 가지고 그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걸로 구분해서 이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자. 그래서 다 할 필요 없고 일부분에 대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순서가 있는 어떤 모습이다. 여기 A라고 하는 거 다음에 가 화면에 이렇게 떠. 여기 이렇게 뜨면 사과. B 다음에는 배. D 다음에는 갑.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됐다 해죠. 이런 게 나오도록 지금 목록을 만들려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A, B, C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사과 다음엔 배고 배 다음엔 감이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가격 순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바디 부분에 집어넣어야 될 것이냐 이제. 바디 부분 전체를 쓸 필요 없고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쓸 거니까 오더드 리스트라고 하는 목록만 가지고 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A, B, C와 같이 이 구분자가 이 영문자로 되어 있죠. 대문자. 따라서 여기는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집어넣고 A라고 한다면 아, 이 첫 글자는 A로부터 그 다음엔 B, 그 다음엔 C 자동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B라고 쓸 필요는 없다 이거죠. A라고 써라 이거죠. B라고 쓰면 B부터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항목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항목별로 쓸 때. 그래서 여기 슬래시 OL 여기까지 됐는데 항목이 세 개 있으니까 각 항목별로 쓸 적에는 이렇게 써라라고 얘기했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과, 배, 그리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거죠. 슬래시 LI. 이건 생략해도 되겠다. 그래서 바디 부분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생긴 목록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가 없는 이렇게 동그라미로만 표현되는 거, 총알구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모습으로 나오는 저런 목록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는가? 자, 화면에 이제 이게 또는 웹페이지에 이런 모습 나옵니다. 이렇게. 학교 목록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가톨릭 대라고 하는 걸 얘기 한번 써보죠. 가톨릭 대학교. 그다음에 뭐 이름 뭐 다섯 개 그러니까 A 대학교, B
B대학, C대학 뭐 이런 식의 목록이었다라고 가정하자. 그런 이와 같이 구분자를 봤을 적에는 이게 뭔가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여기 만약에 1, 2, 3, 4 순서대로 됐으면 아, 학교의 순이라든지 뭔가 의미가 있구나다. 여기는 순서에 대한 의미는 없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에 작성하기 위해서는 UL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라. 그리고 특별한 어떤 모습을 갖출 게 아니죠. 특별한 모습을 여기다 갖추고 싶으면 이게 이런 총알구멍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갖추고 싶으면 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이제 다음에 CSS3라고 하는 레벨 3 그쪽에 가가지고 이 모습을 좀 잡아주면 될 거고 그러지 않을 적에는 기본적인 이런 모습만 나온다 이거죠. 여기서 4개 항목이 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항목들에 대한 거는 LI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태그를 이용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가톨릭 대 그다음에 LI A 대학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가 바디 부분에 어딘가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의 웹페이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록의 마지막 거로서 이제 그 데피니션 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목록들이 이제 그 몇 개 섞여 있는 경우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제 그 제가 드린 자료하고 순서를 바꿔서 데피니션 리스트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앞에 제 그 순서에 대한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순서 구분자가 있었죠. 또는 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동그라미 표시로서의 이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 이거죠. 이제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어떤 정의라고 하는 그 목록이 나오면 그 정의에 해당되는 걸로 설명을 달아주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데피니션 리스트다라고 얘기했어요. 저희가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요리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하고 있다.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했을 적에 뭐 한식에 대한 거, 그다음 한식 중에서도 뭐 무슨 요리 그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고 거기에 영양분은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데피니션 리스트는 DL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슬래시 DL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오더드 리스트 OL, 언오더드 리스트 UL 이렇게 들어가듯이 여기는 DL이라고 하는 걸 표현된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들어갈 적엔 다 LI라고 하는 걸로 들어간다 그랬죠. 목록들 하나들에 대한 거. 근데 여기는 들어가는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가 이 정의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가죠. 그 정의에 대한 거를 term이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다. 설명, description. 이렇게 두 가지가 달라. 여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앞에 여기에 타입에 따라서 ABC를 붙을 것인지 1, 2, 3, 4 붙을 것인지 앞에 순서를 결정해 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까만 동그라미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정의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따로따로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따로 정의에 해당되는 걸로서의 태그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의 definition이니까 DT define term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 정의에 대한 거 또는 용어에 대한 거가 들어가고 그리고 플래시 DT라고 쓰면 되겠다는 얘기죠. 설명에 대한 거니까
definition에 대한 거니까 definition의 description. 그래서 DD라고 하는 걸로부터 설명을 줄줄줄 달아주시면 될 테고 그 설명이 끝난 부분에 대한 거 DD에 해당되는 걸로 써주면 되겠다. 새로운 모습을 갖춰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definition 리스트다. 그래서 이 ordered 리스트나 unordered 리스트하고 약간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예를 들어서 화면에 한번 보죠. 웹브라우저에서 이런 걸 한번 띄우려고. 여러 개의 제 웹브라우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 크롬이라고 하는 거는 용어로서의 또는 이제 하나의 정의로서 사용되는 거다. 또는 이제 이 제품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명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사용돼요. 그 여기에 설명이 쭉 붙어요. 근데 설명이 어디서부터 붙냐 하면 여기 왼쪽에 딱 붙여가지고 같이 나오게 되면 아 이게 뭔지 조금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구글에서 만든 어떤 뭐 왜 검색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죠. 그리고 이런 설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설명. 크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이런 또 저희 그 검색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니까 이거 또 하나의 용어로서 사용된다. 그래서 용어로서 또는 저희 그 제품명으로서 사용되고 이 제품명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 거죠. 이 제품 설명지는 뭐 다 쓸 필요는 없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제.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설명이 들어가고 용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용어 부분이 앞으로 좀 나오고 설명 부분은 뒤쪽에 이렇게 예, 좀 밀려서 칸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죠. 그 이렇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웹 페이지에 뜨기 위해서는 HTML5 태그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 중에 하나가 definition list니까 DL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슬래시 DL까지 이렇게 나타내겠다. 항목은 몇 개가 있냐 보니까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항목이 있는데 하나의 항목에는 뭐가 있냐면 용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항목에 대한 거는 DT라고 하는 걸로 해서 텀에 대한 정의로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그럼 이렇게. 이거 생략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생략 가능.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다 동일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냥 추가하는 걸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한 크롬에 대한 설명을 달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DD라고 하는 걸 쓰고 이 내용을 여기다가 쭉 써주시면 되겠죠. 구글에서 만든 웹 검색 뭐 문제 뒤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슬래시 DD 쓰면 되겠다. 자, 이것도 끝부분은 생략 가능하다. 이것도 생략 가능. 이것도 생략 가능.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아 하나의 항목에 대한 거 크롬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에 대한 데피니션 텀에 대한 걸로 이 항목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설명까지 하나의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를 HTML5에서 제공하고 있다. 여기도
텀을 정의하기 위해서 dt라고 하는 걸로 하나가 파이어폭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면 되겠죠. dd. 모질라에서 만든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바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저런 모습이 일부가 저희가 아마 웹페이지에 나오게 이 설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 이 포괄적으로 한다면 이런 모습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강의 자리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A, B, C 이렇게 나왔다. 여기 동그라미로 나왔는데 요거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순서가 없다는 뜻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에 아이템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순서열이라고 하고 이거는 1, 2, 3이라고 한 다음에 이 가, 나, 다. 그리고 이거는 오더드 리스트로 나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음 목록은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저렇게 생기게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축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언어드 리스트로 이 세 개 항목이 있고 요 사이에는 다시 오더드 항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까지만 작성해 보고 그리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이 일부만 바디 부분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다 이렇게 총알구멍 같은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그걸 UL Unordered List라고 하는 걸로 작성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템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항목 하나하나 부실적인 이와 같은 경우는 LI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붙여라. 여기 아이템들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항목에는 뭐라냐면 순서열이라고 돼 있죠. 여기 LI의 순서열. 물론 여기 슬래시 LI라고 써도 되는데 그 생략해도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냥 빼버리겠어요. 그리고 맨 아래 LI 이렇게 되고 다음 목록.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거는 unordered list로 이렇게 작성이 됐다. 큰 덩어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사이에 이제 A, B, C와 같은 순서가 없는 형태로서 잡히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되겠느냐? 이 안에 여기도 또 다시 안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다 해서 오노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 여기도 다시 슬래시 U. 여기에 보기에는 항목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가 A, B, C 이렇게 있는데 이 항목 하나하나 앞에다가 뭐를 붙여야 되냐면 태그로서 LI라고 하는 태그를 붙여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A라고 하는 것만 덜렁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이렇게 생긴 모습의 동그라미들이 추가된다. 여기가 까만 동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빈 동그라미 이런 식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순서열이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1, 2, 3이니까 이거는 오더드 리스트구나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OL이라고 하는 걸로 써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1, 2, 3으로 나왔으니까 그때는 타입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숫자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1. 그러면 항목을 하나씩 하나씩 쓸 때마다
일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붙이고 뒤에다가 그 항목에 해당되는 걸 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 요 부분만 보게 되면 언어드 리스트 안에 오더드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구축할 수 있고 오더드 리스트, 언어드 리스트 안에 언어드 리스트가 또다시 이 재기적인 어떤 모습을 갖도록 이렇게 구축할 수도 있다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5분이거든요. 이 좀 쉬시고 3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표 만드는 거에 대한 걸 보고 그리고 좀 더 하고 실습하고 끝낼게요.